번째 나무, 우리 총칙의 첫 번째 나무까지 법률행위의 네 번째 나무 격까지죠. 그래서 대리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벌써 올라가시네요. 무지 급하시네. 자, 하늘 위로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자, 맨 앞쪽에 보시면은 그렇죠? 대리 해가지고 네 번째 격까지죠. 그래서 별이 무려 2개. 의사표시 다음으로 넘버 2입니다. 이 총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누가 법률행위를 합니까? 그렇죠. 본인이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바쁘면은 누구 시킬 수 있어요? 시다발이. 시다발이. 많이 해보셨다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친구들 가방 들어주는 거 시다발 해봤는데 그겁니다. 그거.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대리 한번 전체 핵심을 먼저 보실까요? 오른쪽의 핵심 바로 밑에 총칙에 세 번째 돼 있죠. 대리. 자, 그래서 대리인이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신하는 법률행위 길어도 너무 길어. 그러니까 어떻게 줄여서 대리. 근데 대리인을 딱 보면은 그게 뭘로 보여야 됩니까? 그렇죠. 법률행위로 보여야 되죠. 똑같겠네. 야, 저 양반 또 그 말을 거야.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법률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또 말할 거야. 저 양반이. 맞습니다. 일이관지. 저는 처음부터 이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지울 거예요. 아주 그냥 꽉 눌러서 써놨어. 그냥 지워주지 않게. 그겁니다. 본질을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근데 대리가 보니까 세 개의 대리행위로 구별이 되네요. 먼저 우리가 대리권이 있느냐? 있으면은 우리가 유권대리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있을 유자, 권은 대리권이겠죠. 없으면은 무권대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없는 것도 좀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있는데 근데 속은 아니야. 겉으로 볼 때는 대리인 것 같은데 아닌 거. 그래서 겉표자, 보일 현자, 나타날 현자 써가지고 그렇죠. 우리 현자 어디서 봤죠? 제사 지낼 때. 현고 부군신이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오신 분,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신다 해가지고 지방. 지방 써보셨어요? 똑같네. 뭐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귀신이죠. 겉으로 볼 때는 대리인 것 같은데 사실은 대리가 아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표현대리. 겉표자, 보일현자를 써서 표현대리. 옛날에는 표견대리라고 했답니다. 견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보일현, 나타날 현자도 됩니다. 그렇죠? 표현대리가 있군. 근데 이제 겉도 대리도 아닌 것 같고 속도 아니야. 그럼 진짜 무권대리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 줄여서 무권대리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권대리 그러면은 그죠? 협의의 무권대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대리행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대리 행위, 표현대리 행위, 무권대리 행위. 자, 그런데 우리는 민법에서는 결국은 문제가 되는 그런 법률 행위만 다룬다고 그랬죠. 문제가 없는 거 깔끔한 거 굳이 다룰 필요가 없죠. 그거 재판장에 갈 거 아니니까. 판사님이 컨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유권 대리 행위도 본인이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뭔가 판사님이 컨닝어드로 판결할 때 컨닝어드로 법의 조문에 기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권대리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법률행위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좀 뭔가 적어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표현대리 행위하고 무권대리 행위는 당연히 뭐예요?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죠. 그 자체로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그럼 법률효과가 어떠느냐? 유권대리행위라는 뭡니까? 유효다. 확정적으로. 자,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인데요. 누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 관계에서. 오케이? 그 다음 표현대리행위도 역시 유효다. 확정적으로. 그래서 역시 유권대리행위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법률 관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무권대리행위는 뭐예요? 당연히 무효겠죠. 그렇죠? 누가 봐도 겉으로 봐도 무효고 진짜도 무효니까 당연히 무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확정적이에요. 좀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그죠? 우리 유동적 무효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의 경우는 뭐예요?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 보니까 그렇게 말은 무권대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이 추인 시에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이 추자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또라이가 자기 토지를 자기 대리인이라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10억에 팔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한 거야. 10억 하겠다고. 사실 자기는 얼마에 정도 팔려고 한 8억이면 팔려고 했는데 웬 횡재예요? 그러니까 뭐야? 쫓아가서 인정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한 걸로 할게. 이렇게. 그게 추인. 그래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추인도 뭐예요? 똑같네. 법률행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에 추인을 하게 되면 띠디디디디 확정적 유효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오케이? 법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문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일 중요한 건 판례가 아니라 조문입니다. 조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건 두 번째죠. 그렇죠? 안 되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대리편 쭉쭉 가보시면은 여기 뒤에 네 번째 가지고 대리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펴 보니까 대리 구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권대리, 무권대리, 광의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요거는 이미 정리를 했죠. 하나만 봅시다. 자, 유권대리 보니까 임의대리라는 놈이 있고요. 또 법정대리. 이제 인자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이건 또 뭘까요? 웬 이게 별 희한한 게 많이 나오죠. 임의. 이건 말이죠. 많이 축약된 게 많아요. 법률 용어는. 그 본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본말이 뭔가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임명된 거죠. 대리인으로. 의사표시. 누구의?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예요? 그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의해서 대리권. 권도 뭐예요? 대리권도 권리죠. 그죠? 권리변동. 법률효과가 발생됩니다. 법률행위에서. 그걸 말하는 거구나. 그럼 법정대리는 당연히 법률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지울 거라고. 두고 보세요. 끝까지 안 지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을 이렇게 수요하는 법률행위를 뭐라고 그러냐 보니까 수권행위라고 그러네요. 수권행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그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될 놈이 있겠죠. 야, 내가 너한테 대리권을 주마.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대리인의 그런 승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죽는 거예요.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하든 말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요식행위다.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봤었죠? 앞에? 그래서 불요식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계없다.
꼭 서면이 된다. X. 그리고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권행위에다가 파란펜 밑줄 쫙 하실까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임의대리 있고 여기는 이제 복임권. 대리인인 본인이 바쁘면 대리인 시켜요. 대리인도 바쁘면 또 다른 대리인. 이게 뭐예요? 복대리. 시시다바리. 대리인은 시다바리. 얘는 시시다바리. 시시다바리까지 해보셨다고요? 저하고 똑같네. 자, 이렇게 그 복대리인을 시시다바리인 복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복임권이라고 그래요. 그게 임의대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줘야지 있는 거죠. 대리권만 줬지 너 복임권이 준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법정 대리는 뭐예요? 복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대리에는 또 세 가지로 세분이 되네요. 표시 대리, 그죠? 월권 대리, 소멸 대리. 표시 대리는 뭐예요? 수권행위는 없고, 그러니까 대리권이 발생되지 않는 거죠. 대리권 수요 표시만 있는 거야. 나 얘한테 대리권 줄까?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너 대리권 주마 이런 게 아니고 옆 사람이 볼 때는 제가 대리권 그렇게 겉으로 보이잖아요. 사실 그런 표시는 안 했죠. 그렇죠? 의사 표시는 안 했다요.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권행위가 없었다. 그게 이제 우리 125조의 표현들이 줄여서 이제 표시대리라고 그러죠, 학자들이. 그 다음에 월권들이 너 요만큼 하라고, 그치? 요만큼, 딱 요만큼만 해, 너 대리행위, 요렇게 권한을 요까지 정해놨는데, 담을 쑥 넘어가가지고, 저만큼 하는 거. 담을 넘는 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많이 해보셨네요. 월당. 응? 도선생님이셨나? 그거 아니죠? 월당. 저는 많이 해봤는데. 응? 닭서리어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 뻔했어. 눈에 보이는 담을 넘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으로 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월당.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거. 월권.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월권이냐 이거는 뭐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똑같네. 그걸 이제 대리 파트에서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대리이지만 요 넘은 것은 뭐예요? 사실 권리가 없는 무권 대리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월권 대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소멸 대리. 대리권이 끝나 죽었어. 근데 자기가 마치 죽었는데 그 당사자 외에는 뭐 안 와요? 제3자가 그냥 제가 대리인이 거지 하지. 그렇죠? 그러나 사실 대리권이 없죠. 겉으로 볼 때는 대리인 것 같지만 그러다 우리가 소멸 대리랍니다. 그래서 이게 129조의 표현 대리입니다. 그래서 125조의 표시 대리, 126조의 월권 대리, 129조의 소멸 대리라는 세 가지 표현 대리가 있어요. 그 다음 당구 표시본 표현 대리는 선의 그리고 and 두 개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무과실한 누가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상대방만이 요 곁다리 옆에 우리 전득자라고 그랬죠? 걔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의 and 무과실한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말이죠. 표현 대리라는 건 결국 이 상대방, 그러니까 선의 그리고 무과실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진위, 그죠? 비진위, 통정허위, 착오, 사기, 강박 이런 제도는 또 어떤 관점에서는 말이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아시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검정펜 밑줄 그읍시다. 선의 그리고 무과실한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딴 놈은 주장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주장하면 뭐예요? 본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선의 무과실한 상대방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
그 다음에 뭐 무권대리, 협의회 무권대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사표시를 하느냐, 능동적으로 하면은 우리 능동, 받으면은 수동, 나는 피동인데 무슨 종합영어 할 때, 영어 할 때 기억나십니까?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피동태를 보여주셨다고요? 연식이 좀 되셨네. 저도 피동태는 나중에 소주 한잔 하세요. 자, 그래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해서 역시 능동대리, 수동대리. 의사표시를 받으면 받을 숫자를 써서 수동대리.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대리를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결국 대리행위를 한다는 것은 본인을 대신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죠? 대신해서 한다는 거죠. 의사결정.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각자 독립적이다 이거죠. 같이 무시할 수 있어. 뭐예요? 공동대리랍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본인이 임명한 대리면은 대리라고 그러고요.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이 너 본인 대리해. 자기 대리가 아니라 본인 대리해. 이렇게 한 게 뭐예요? 그게 복대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순수냐 비순수냐. 사실 이것도 진짜 가짜죠. 대리냐 간접대리. 간접대리는 대리만 붙였지 대리가 아닙니다. 우리 위탁 매매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컨대 농협에서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농부들이 이렇게 위탁 매매를 하죠. 농산물을.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구매해요. 농협에 가서 구매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이 농민들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농협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농협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사실 대리가 아니지.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요? 농민한테 들어야지 진짜 대리죠. 그렇죠? 자, 이런 거는 간접 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자 대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대리편의 법 조문은 이렇게 무권대리 관련 조문, 밑에 이제 광해 무권대리, 그래서 표현대리, 협의 무권대리 관련 조문을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법 조문을. 오케이? 그래서 단서가 나오거나 숫자가 나오거나 어떤 주체 항목, 그죠? 일상표 이런 거 주의해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각각 날개 박스에 제가 판례를 쭉 기술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판례에 이제 밑줄 그어져 있거나 제가 뭐 음영 줬거나, 그쵸? 그런 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판례는. 자, 그리고 밑에 대리의 삼면관계가 나와있죠. 거기다 검정펜 밑줄 하실까요? 대리의 삼면관계. 나는 삼각관계는 아는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군요. 드라마를. 우리 옛날에 우리 저희 장모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우리 대단해요. 그죠? 그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드라마가. 이거는 뭐 삼각은 기본이야. 삼각이 아니라 사각, 오각 관계입니다. 오각 관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설명을 다 해주세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고 저는 죽일 놈이고 제가 바람 피워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서 했는데 얘가 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렇게 됐다. 와우. 대단하세요, 장모님. 야, 아니 그런 것도 다 이해하는데 삼면관계, 이게 삼각관계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이지 뭐, 그렇죠? 그렇죠? 이 남성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분들은 뭐 이거 쉽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관점을 각을 보느냐 아니면은 면을 보느냐 결국 똑같죠. 그래서 드라마는 삼각관계, 그죠? 대리편에서는 뭐야? 삼면관계. 그거구나. 자, 그래서 본인하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줬으니까 대리권 관계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리인하고 상대방은 서로 법률 행위를 하죠. 그 대리행위. 그래서 대리행위 관계. 그리고 그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미쳐요? 본인하고 상대방에게 미치죠. 대리인하고 미치는 게 아니라, 대리인하고 상대방에 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률 효과 관계가 되죠. 본인하고 상대방은. 그게 대리 효과죠, 우리가. 끝.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유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그죠? 이렇게 세 개만 정리하면 끝이다 이거예요. 대리편. 굉장히 중요해요.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형광펜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나와있네요. 거기에 이제 유권대리행위 그림 그려져 있죠? 거기 유권대리에다 형광펜 밑줄 쫙.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빠르죠. 표현대리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쭉쭉쭉 넘기시면은 형광펜으로 124조 밑에 보면 표현대리행위 나와 있죠. 거기 표현대리에다가 형광펜.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쭉 넘기시면 129조 쭉 밑에 보시면 무권대리행위 나오죠. 무권대리에다 형광펜. 그죠? 그걸 거기에 유권대리행위, 그죠? 표현대리행위, 무권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법률행위, 문제가 있는 그런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법률관계를 이제 처음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보겠습니다. 114조. 대리행위 효력. 대리행위가 뭐다? 법률행위다. 효력이니까 법률효과다. 쉽네요. 그죠? 자, 이거는 이미 다 정리를 했죠. 사실은. 자, 이 유권대리의 출제자 의도는 뭐냐? 관련 처문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조문만 잘 이해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조문 좀 많아요. 조문이. 자, 1항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들어가니까 법률행위죠. 그렇죠?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직접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대리인한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항의 전항의 규정은 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대리편의 제3자는 상대방을 의미해요. 헷갈려 좀. 그렇죠? 앞쪽에 그 총칙 앞쪽에 그 통정의라든지, 그죠? 여기 제3자하고 달라. 걔는 진짜 엉뚱한 제3자야. 근데 여기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그죠?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쟤들 누구야? 왜 저러지?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3자가 상대방을 의미한다는 거. 자, 거기에서 이제 핵심의 두 번째 점 보면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돼. 따라서 자, 검정펜 밑줄을 써. 대리인이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자, 그런 경우에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본인에게 법률행위인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지. 요 대리인이 하는 불법행위는 법률행위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귀속돼요?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 대리권의 남용에다 파란펜 밑줄을 봅시다. 같은 말로 배임적 대리행위에 의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정의의 두 번째 줄은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한 거. 이걸 말해요. 이에 따른 법률효과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효과 검정펜 밑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죠? 상대방이 선의에 있는데 무과실해야 돼요. 예적으로 무효다. 상대방 악의도로는 과실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비진이 107조의 비진이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본 거죠. 그렇죠? 그걸 유추 적용합니다. 그 다음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여기 현명이라고 그랬죠. 그거 안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현명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대리인을 위한 것, 본인을 위한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때는 어떻게 되면 전조 1항. 전조가 뭐예요? 114조 1항. 즉 뭐예요? 본인한테 그 효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구나. 핵심에, 자, 파란펜 밑줄 하겠습니다. 현명 여부에 따른 당사자. 그죠? 당사자, 법률효과의 당사자 잘라줘요.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줄을 칸을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X죠?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 and 무과실이면, 그리고 무과실이면 뭐야? 법률효과의 당사자는 대리인이라고 상대방 병한테 이렇게 미친다는 거. 본인이 아니고, 그죠? 나머지 다 본인하고 상대방이 미치죠. 그 다음에 쭉쭉 판례 밑에 보면 대리 인정 여부가 나와있죠. 대리 불인정에다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신분행위, 그죠? 그 다음에 사실행위, 불법행위는 대리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조가 좀 중요하죠. 대리행위 하자. 자, 1항에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또는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렇죠?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그렇죠. 대리인 표준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대리인 표준설입니다. 자, 대리인 표준설, 빨간 펜으로 밑줄 딱 그으시겠죠?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이 하루에 생기는 효과와 취소권은 당연히 뭐예요? 본인에게 있을 거죠. 법률 효과 관계는 본인하고 상대방 관계니까, 그렇죠? 주의할 것은 백사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우리 궁박은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이 하더라도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건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17조 대리인의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 파란펜 밑줄을 쓰고요. 검정펜 요하지 아니한다. 행위 능력 필요 없다. 그 다음 118조 대리권의 범위에다 빨간펜. 요게 좀 중요합니다. 항목이 나왔잖아요. 오케이? 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에다 검정펜 밑줄자. 권한을 정했으면 딱 그게겠죠. 그 권한 범위 되겠죠. 근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 1호하고 2호 행위만 할 수 있다. 만에다 검정펜. 자, 보존 행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용 또는 계량 행위만 할 수 있어요.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면 판례 있죠. 118조 관련 판례. 그렇죠? 부동산의 소재로 매매계약 검정펜 밑줄 오시고요. 그 대리인은 쭉쭉 가시면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다. 검정펜 밑줄자. 아, 그러네요. 그리고 대금 지급 기업 연기 권한도 가진다. 검정펜 밑줄자. 그러나 그건 있지만은 대리인은 해제나 합의 해제할 대리권까지는 없다는 거. 그걸 주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겠고요. 119조가 각자 대리 파란펜 하시고 이미 앞에 정리를 했습니다. 120조 임의대리인 빨간펜 밑줄자, 122조 법정대리인 빨간펜 밑줄자. 이 개념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그래서 대리권이 법률행위, 우리 수권행위라고 그랬죠. 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 임의대리인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복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인권이 중요한데 복대리, 핵심에 그 복대리 있죠. 복대리에다 빨간펜 밑줄자. 복대리의 출제자 의도 날개 박스 보시겠습니다. 복대리인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 핵심 성격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핵심의 성격을 보실까요? 자, 검정펜 밑줄 본인의 대리인 1번에, 2번에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서명, 4번에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5번에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6번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121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122조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뭐요? 항상 임권이 있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선임 감독 책임만 있다. 자, 검정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선임 감독 책임만. 원래는 다 책임져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이렇게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123조,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원칙이다. 검정펜 밑으로 오시고요. 맨 끝에 보면은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검정펜. 그래서 채무이행은 결국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7조, 128조 가실까요? 유권대리니까요. 그죠? 갑자기 표현대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127조, 128조는 유권대리요. 좀 술 한잔 하셨나봐. 좀 만드신 분이. 대리권이 발생이 됐다면은, 그쵸? 법률행위든 법률규정 발생이 됐다면 언젠가는 죽겠죠. 소멸. 그래서 117조 대리권 소멸에다 파란펜 밑줄 오시고요. 그래서 1호 본인의 사망 검정펜, 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그래서 비성년 후견이 되는 거죠. 또는 파산. 경제적으로 파산했는데 누가 자기 재산도 못 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28조에 임의대리 종료. 그래서 임의대리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127조는 임의대리든 법정대리건 다 소멸사유고요. 128조는 임의대리의 경우는 추가해서 자 2번에 그 종료, 그다음에 3번에 철회에다 검정펜 밑줄 합시다. 자, 이제 표현대리 가볼까요? 표현대리 행위 가보시죠.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자, 표현대리의 경우에 출제자 의도는 뭐냐면 표현대리 적용 여부를 사례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가, 과연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는가. 그래서 판례 결론만 체킹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즉 본인을 이해한 것을 표시하는 현명이 있어야 돼요. 현명이 없으면은 대리인이 현명하지 없으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겠죠. 성립한다면 X. 자, 그래서 125조의 표시 대리 빨간 펜, 126조의 월권 대리 빨간 펜, 129조의 소멸 대리 빨간 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 126조 월권 대리 보면 대리인이 이런 걸로 시작되죠. 그렇죠? 다른 거하고 달리. 그래서 월권 대리인의 전제는 기본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 등기 신청 대리권이 있거든요. 이걸 기본 대리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것들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든지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 해서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월권 대리인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9조 이제 소멸대리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표 보면은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 여부 및 표현대리인의 대리권 전제 여부에 파란펜 위주로 오시고요. 법정대리는 125조 표시대리가 적용될 리가 없죠. 왜? 제한 능력자가 수요 표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자, 무권대리는 출제자 의도는 다음 페이지 날개 박스 보시면 무권대리 행위라는 법률행위죠. 그렇죠? 요거에 문제가 있는 이 법률행위에 본인, 상대방, 무권대리인의 과연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어떤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 유무를 구별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권대리 3명 관계라고 나와 있죠? 무권대리 3명 관계다 빨간 펜 밑줄 자. 자, 봅시다. 결국 무권대리 제도는 요 상대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한 제도는 상대방을 위한 제도야. 그래서 모든 상대방, 선악 골무록 모든 상대방 최고권이 있죠. 최고권은 뭐야? 야, 이거 제가 네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땐 좀 이상해. 너 이거 진짜 계약한 거니?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상대방 본인에게 이렇게 최고권이 있어요. 제 쪽에서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고자질 하는 거예요. 철회권. 선의의 상대방만이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고 또 누구에게 하는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철회하면은 뭐예요? 확정적 무효해야 되겠죠. 원칙이 본인이 추인 전에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 추인 후라도 가능하다. 본인이 추인을 상대방이 아닌 무권대리인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 너가 책임져라. 책임 주장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문이 되어 있죠. 그럼 본인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을 보니까 추인권. 추인권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철회 전에 해야 되고 상대방 또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유동적, 불확정적 무효죠. 추인하면 뭐예요? 확정적 유효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죠?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또 추인 거절할 수도 있어요.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래서 다시 번복해서 추인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겠어요? 추인이라는 것은 불확정적 유효, 불확정적 무효, 요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죠. 불확정적 무효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35조 1항 요 규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요 무권대리인은 어떤 책임이냐 보니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135조 과실이 없다고 책임져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두 개 또 밑에 예외적인 경우가 나와 있죠. 무권대리인이 본인 상속에다 파란펜 밑줄자. 다음 페이지 본인이 무권대리인 상속에다가 파란펜 밑줄자. 첫 번째는 왼수 같은 자식. 그런 경우에 중요한 포인트는 단독 상속의 무권대리인은 추인 거절권이 없다는 거.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추인 거절권이 없다. 그렇죠?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 앞으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렸다. 그럼 뭐예요? 등기 말소 청구나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무권대리인 상속한 이건 이제 왼수 같은 이제 아버지인가? 그렇죠? 거기는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앞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131조에 최고권 나와 있죠. 최고에다가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최고는 우리가 준법률 행위 중에 표현 행위 중에서 그렇죠. 의사의 통지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조문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2조 추인하고 추인 거절이 있죠. 그렇죠? 이것도 잘 지금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걸 조문상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도 뭐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법률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소급효가 또 있다는 거. 소급효에다 검정펜 위주로 하시고요. 134조의 철회, 파란펜, 135조의 책임. 그렇죠? 그래서 1항에 보니까 다른 자의 대리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는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는 누구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의 선택이죠. 그렇죠? 무권 대리인 자기가 선택하는 게 상대방이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면 저거 해준다. 그렇죠? 왕창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또는 이행하든지 또는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이행도 손해배상까지 하려고 그럼 너무 과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항에 그러나 이런 경우 또 책임 물을 수 없다. 환장하겠네요. 그죠? 항상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36조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 다음으로 중요했던 대리, 넘버 2인 이 총칙의 대리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